자, 오늘은요, 한 재무 보고서 속에 숨겨져 있던 정말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AI 혁명의 가장 큰 승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 주인공이 사람 머리카락보다 무려 15배나 얇은 그런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라면요?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지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지난 2년간 정말 혹독한 침체기를 겪었던 바로 그 전기차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핵심 부품 공급 업체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최근에 정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기록했어요. 이것만 딱 보면 그냥 업계 침체의 또 다른 희생양처럼 보이죠, 그쵸? 아니,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을까요? 이유는 사실 꽤 명확했습니다. 이른바 전기차 캐즘 현상, 그러니까 수요가 주춤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당연히 고정비 부담은 커졌겠죠. 여기에 원자재인 구리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재고 손실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 회사를 보는 일반적이고 또 좀 암울했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만드는 곳인지 그 핵심 기술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제품은 일렉포일, 우리가 흔히 동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머리카락 두께의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얇은 구리막이에요. 바로 이 얇디 얇은 막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거죠. 이건 뭐 거의 나노 기술의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동박이 다 똑같은 동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회로기판에 들어가는 표준 제품이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의 최신 4680 배터리처럼 충전하고 방전할 때 막 팽창하고 수축하잖아요. 그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하이엔드 제품이 있습니다. 기술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기술적 정교함,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이 회사가 그냥 전기차 부품 회사라는 우리의 첫인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한 문장이 모든 걸 암시합니다. 시장은 종종 동박을 단순한 범용재로 오해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네, 시장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반전 포인트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가장 진보된 최첨단 제품은 사실 자동차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AI를 위한 거였죠.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HVLP, 우리말로는 초저조도 동박이라고 하는데요. 표면이 거의 거울처럼 극도로 매끄러운 아주 특별한 구리막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AI 가속기나 고성능 서버 안에서 데이터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고주파 신호는요, 전선 표면을 따라서 흐르거든요. 이걸 표피 효과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그럼 신호가 가다가 계속 부딪히고 깨지는, 마치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신호 손실이 엄청나겠죠. 반면에 HVLP 동박은요, 신호가 아무런 저항 없이 쌩쌩 달릴 수 있는 매끈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최첨단 AI 칩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이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AI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졌죠. 그럼 이 회사가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글로벌 전략, 이거 정말 영리합니다. 보세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저렴한 수력 발전으로 원가 경쟁력을 꽉 잡고요. 스페인에서는 100% 재생에너지 공장으로 유럽의 까다로운 친환경 규제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미국 공장으로는 북미 시장에 관세 없이 직접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생산기지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르고 그걸 딱 맞춰서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하죠? 그런데 이렇게 과감한 글로벌 투자를 할 수 있는 힘,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회사의 막강한 재무 건전성, 말 그대로 재무적 철옹성 덕분입니다.
경쟁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때 이 회사는 업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과 4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계속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무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보고서가 왜 이 회사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결론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주장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경쟁사들과 비교한 건데요. 여기 PER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PBR은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보시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경쟁사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걸 볼 수 있죠? 보고서는 바로 이게 시장이 아직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보고서가 내놓은 결론은 뭐냐? 바로 당시 주가 기준으로 약 78%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따라온 이야기의 논리적인 귀결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강력 매수 주장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 시장의 바닥은 지났고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거다. 둘째, 여기에 AI 소재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았으니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트나 외국인 투자 같은 돈의 흐름이 이미 그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시장은 이 회사를 아직도 그저 그런 배터리 부품 회사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AI 혁명에 보이지 않는 핵심, 그 숨겨진 중추로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한 걸까요? 결국 한 기업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에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